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완전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165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두 달 동안씩 우리들 보통 발표자들이 밀리는데 우리 최현철 대표는 제가 일주일 만에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서 다른 분 빼버리고서 제가 했습니다. 아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제가 기대가 크고요. 오늘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1호로 웨이브온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앞으로의 그 진동이 계속 온 상태로 전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우리 최현철 대표님께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본의 최현철입니다. 오늘 연말 연시 바쁘실 텐데, 그리고 또 연휴 시작일 텐데, 바쁘신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회 주신 회장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 사실 저는 창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15년에 했으니까 한 8년 차, 9년 차이긴 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월등하신 선배님들이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이 선배님들 앞에서 뭘 얘기해야 되나. 근데 좀 제가 실수하거나 뭐 긴장해도 좀 예쁘게, 네, 좀 어린 후배다라고 생각하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2달 전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서 사실 뭐 강연이나 뭐 이런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조금 저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회사 소개와 회사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거 기반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저희 회사와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자료는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좀 몇 가지 키워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C랩이란 제도를 신설했고, 저는 DMC 연구소에서, 중앙연구소랑 DMC 연구소에서 진동 관련된 기반의 연구를 주로 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삼성 내부 평가에서 좀 좋게 평가를 받아서 2015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회사 이름은 이놈들 연구소였어요. 이렇게 이름 지은 건 이놈들의 의미가 이노베이션 메들리의 알파벳 네 자씩을 따면 이놈들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을 메들리하게 이어가는 연구소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놈들 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뭐 미국에서 이놈들을 발음을 못 해가지고 네, 한 3, 4년 정도 활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웨이브 온이라는 회사명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웨이브 온은 이제 뭐 혁신의 웨이브를 뭐 온 더 바디, 뭐 온 더 뷰티, 온 더 헬스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좀 혁신의 웨이브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짓게 됐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웨어러블, AI, IoT 관련된 개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기술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된 뭐 기술 관련된 수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조금 소개하자면 이제 고객사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주고 그 회사의 고민을 풀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을 발굴해서 제품화까지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총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이 자리는 기흥에 있는 저희 본사고 소프트웨어 센터는 부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이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4명의 임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억 전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5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분사를 하면서 삼성에 투자가 들어와 있고요. DT캐피탈 창업방이라고 하는 중국의 자본도 투자가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대덕벤처 파트너스의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좀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하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역량은 사실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솔루션까지 만드는 건데요. 저희 고객사들은 대부분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 뭔가 납품해서 성장을 하게 됐지만 궁극적으로 그 회장님이나 대표님들의 마음속에는 내 제품, 내 브랜드,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내부의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한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계신 아이디어나 뭔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상품 기획부터 제품 디자인, 기부 설계, 하드웨어, 펌웨어, 생산에서 공급까지 하고 요즘은 대부분 이제 통신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뭐 웹이나 iOS, 안드로이드 앱, 관제 서버 등 이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까지 개발해서 공급하는 총체적인 개발 공급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연구팀, 그리고 경영 지원하는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허는 지금까지 한 28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15개 정도가 등록이 됐고요. 2016년도 창업 초기에 이제 충무공상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련돼서는 이제 글로벌 그룹인 이제 가트너에서 HMI, 사람과 기기의 인터페이스 연구 분야랑 인공지능, 아시아 쪽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내에선 유일하게 풀벤더를 선정되는 쾌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 이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분주하게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2019년, 20년도부터는 잘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네, 선배님들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 들으면 기업의 본질은 매출을 일으켜서 내 직원들과 함께 이익을 쉐어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계속 대외적으로 포장만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지금은 약간 본질, 연구 개발하고 생산 공급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2020년부터 이후에는 사실 상 받은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이런 네, 대통령 표창부터 뭐 경기도지사 표창 뭐 이런 수상들도 많이 했었고요. 뭐 소프트뱅크나 삼성하고도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부카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중국의 비보, 오포, 한국어로 말하면 중국의 삼성과 LG 같은 휴대폰 업체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회사랑도 협약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개발 제품을 하는 것들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제품들을 조금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웨어러블 어, 이렇게 웨어러블 제품부터 히어러블 이제 오디오 관련 제품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제품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뷰티 관련된 제품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그 어,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진동 기반의 연구 개발을 해서 이 진동을 웨어러블 쪽, 스마트 와치 쪽에 먼저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스마트 와치가 헬스케어랑 연결되어 있고 헬스케어와 연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의료기기와 미용기기까지 이제 고객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제품군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런 업체들을 고객사들과 같이 뭐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어떤 기술로 해결했었는지 좀 사례를 들면서 뭐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어, 요 제품은 사실 저희가 최초로 그러니까 삼성에서 분사하자마자 만들어냈던 제품인데요. 시구통화라고 하는 기술을 탑재를 했었습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2015년, 16년 당시는 스마트폰을
스마트워치가 이제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런 연구 개발이 많았었는데요.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을, 모바일을 스마트워치로 바꾸게 될 때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통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이렇게 귀에 대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듣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는 그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게 이제 저희 전시회에서 고객들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렇게 손가락을 저희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손가락을 귀에다 대면 나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더라도 나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인체 전도 기술을 개발했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신호를 만들어냈고 이걸로 이제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스마트 시계줄로 만들어서 어,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킥스타터, 인디고고 통합 25억 원을 달성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모금액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버클 형태의 웨어러블도 만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니즈는 사실 청각 장애인 쪽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청각 장애인은 뭔가 소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경보 소리를 못 듣거나 불이 나거나 뭐 초인종 소리에 반응을 못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이제 목에 넥밴드 형태로 스피커를 찬다든지 기구를 찬다든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분들께서는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너무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던 건 아날로그 시계를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한 기능, 불이 나거나 뭔가 초인종이 눌렸을 때 장애인한테 알림을 알려줄 수 있는 웨어러블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버클 형태의 웨어러블을 만들었고요. 이쪽 부분에는 이제 고급 시계나 아날로그 시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제품은 루이비통에서 이제 혁신상을 수상했었고, 뭐 IF 어워드에서도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제품화가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출시 예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의뢰받았던 것들 뭐냐면 이어폰 사고가 많다. 그래서 조금 혁신적인 이어폰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실제로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는 소리를 못 듣고 뭔가 위험이 발생하는 소리를 못 들은 채 귀를 막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진동에 대한 신호 처리 연구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넥밴드나 헤드셋 관련 제품을 만들어서 오픈이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적으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오디오 제품처럼 노이즈 캔슬링을 넣어서 외부 소리를 못 듣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 반대로 내 귀를 이어폰으로 막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왼쪽에 마이크를 달아서 외부 소리를 수음을 하고 그거를 실제 이어폰이 없었을 때처럼 귀 안에 재생을 해주는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도 스피커를 들고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어폰을 껴도 외부 소리와 음악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했고요. 요거는 이제 MBC와 협약을 해서 킬빌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에도 협찬으로 들어갔었고 노이즈 캔슬링, 외부 소리를 안 듣는 기술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뭐 소니나 하만카돈보다 좀 우수하게끔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객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드렸었고요. 요거는 이제 KT 쪽에서 의뢰가 있었던 건데 어린이용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기가 어려우니 어린이용 스마트폰을 이 그러니까 시계 형태로 만들자라고 해서 최초로 이제 국내에선 최초로 어린이용 와치를 만들었었고요. 요게 한 뭐 4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미용기기에 대한 의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용기기라고 하면 피부에 외부에 있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증진하기 위한 이제 제품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갈바닉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MTS, 바늘로 피부를 뚫어서 거기에 화장품을 집어넣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홍반이나 가려움, 화상, 세균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서 제일 안전한 매개체로 흡수율을 증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은 진동으로 이 사람의 피부를 진단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동을 인가해서 그 진동 인가된 걸로 이 사람 피부를 진단을 하고 진단된 결과로 이제 저희가 맞춤형 이 진동을 만들어서 화장품의 흡수율을 증진시켰던 건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X축은 진동의 주파수 영역이고 Y축은 이 화장품에 대한 앰플에 대한 흡수력입니다. 근데 이마나 볼, 관자놀이 턱을 분석해 봤을 때 흡수가 극대화되는 주파수가 별도로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한테 이렇게 맞춤으로 진동을 만들어서 흡수를 극대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렇게 인체전도 유닛, 그러니까 손목부터 손끝까지 이 손끝 통화를 했던 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여기는 이제 남성분들이 많으시니까 프라일이라는 브랜드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LG전자의 미용기기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 기기와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약 100%, 그러니까 두 배수 정도 흡수량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때 실험은 경희대학교랑 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는 이제 피부가 12 마이크로미터 내밖에 측정을 못해서 저희가 카이스트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해서 피부 안에 화장품의 흡수율을 측정하는 장비도 카이스트랑 같이 만들었고요. 그때 저희 맞춤형 진동 기술로 측정했을 때는 틴트 깊이는 2.2배, 흡수량은 3.65배 정도 우수해서 진피를 넘어서 피하 지방까지도 원하는 약품이나 화장품을 흡수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 팩을 고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EMS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머슬 스티뮬러라고 해가지고요. 전기 자극으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기술을 도입을 했고, 보통 화장품을 흡수시키기 위한 갈바닉 이온을 만들어내는 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요 기술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점이 그 전도성 실리콘을 신규 발굴해서 개발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정기적인 신호로 흡수율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실리콘이나 이렇게 탄성이 있는 전도성 그 고무는 카본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류가 이제 잘 흐르지 않게 되죠. 저희는 근데 이제 은나노 그 파우더를 이용해서 신규 실리콘, 전도성 실리콘을 만들어냈고 기존 카본보다는 한 6,700배 정도 전기가 잘 흐르게 되고요. 3M, 의료기기로 나와 있는 3M보다도 한 450배 정도 더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실리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고 늘어나기도 하는 이런 실리콘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 소재를 만들어서 제품화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료기 1등급으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만들었던 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LG전자 프라엘의 LED 마스크입니다. 네, 보통 마스크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광 테라피를 많이 하게 되는데 멜라닌 색소를 줄여서 화이트닝, 기미나 주근깨 그리고 얼굴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이 적외선 LED가 하는데요. 기존에 이런 제품들이 뭐 적게는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판매가 되는데 문제는 LED가 이렇게 돌출되기 때문에 LED가 밝은 부분과 밝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나면 이제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그러니까 빛이 잘 들어간, 가까이 있었던 데는 이제 화이트닝이 되고, 빛이 잘 안 들어갔던 데는 이제 화이트닝이 안 되면서 얼룩덜룩해지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실리콘으로 된 렌즈를 이용해서 면발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빛이 고르게 가면서 LED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로 인해 저온화상, 피부가 저온화상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실리콘이 이제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리콘을 이용한 렌즈를 개발했고 그걸 이용해 만발광 LED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신기술 갈바닉을 이용해서 이런 마스크팩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탄력이나 피지, 수분, 턱선들이 굉장히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봤었고요. 요거는 이제 모제림이라고 하는 모바일 이식 국내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탈모 치료와는 다르게 어, 그 보통은 이렇게 뒤통수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앞쪽에다 심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발을 채취한 곳은 상처가 많이 나고 또 앞쪽에 심은 곳에서는 이게 한 땀 한 땀 머리를 심는데 이 심은 머리가 잘 이렇게 안착을 못하면 괴사하게 됩니다. 모발이. 그래서 뒤에는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해주고 앞쪽에는 이식된 모바일이 잘 안착할 수 있는 이제 기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헬멧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뒤쪽은 노란광을 이용해서 치유해주고 앞쪽은 이제 적색광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이 빨리 되게 돼서 이제 잘 안착하게 하는 제품을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랬을 때 특별히 또 LED를 위에서만 촬영하게 되니까 조사하게 되면 이 머리털 때문에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빗살무늬 형태로 LED를 출력하게끔 해서 피부에 근접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들을 이렇게 이제 피부에 이렇게 흡수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했을 때 크지 않은데 저희 요 빗살무늬 형태로 조사하게 되면 이렇게 강한 빛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펠티어 소재라는 그 소재가 있는데요. 얘는 한쪽 면이 뜨거워지면 한쪽 면이 차가워지는 이런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소재를 이용해서 이 턱선에 있는 그 림프선, 고여 있는 피에 노폐물들이 있는 곳을 열을 이제 순차적으로 가해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이런 의료기기를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이제 어뢰 형태로 배열해가지고 조사하는 형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EMS나 갈바닉을 이용해서 별도의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흡수가 잘 되게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신소재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입했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제품은 뭐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전기 플랫폼 개발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파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제 삼성이나 그 그룹 계열사의 MR 업체입니다. 모든 제품들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신사업으로 런칭할 때, 저희한테 모든 개발을 맡겨서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개발 총괄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제, 어느 지역의 충전기가 몇 대가 고장나 있고 몇 대가 가동 중에 있고 몇 대가 사용 중인지 그리고 그 사용에 따른 이제 고객사라든지 뭐 이 주차 공간을 내어주는 그분들과의 이제 거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관제하는 웹부터 사용자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뭐 충전소를 찾거나 아니면 이제 카드를 등록하고 충전 결제를 하는 iOS, 안드로이드 앱 그리고 충전 키오스크도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앱도 개발했고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스토어에도 지금 릴리즈돼서 잘 활용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 계열사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는 저희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베트남 쪽에도 요거는 베트남의 대리운전을 코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서비스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동남아는 조금 한 발 늦게 시작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에 했던 기술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해서 2021년에 런칭했던 건이고요. 그 외에도 해외에서 이렇게 동시통역에 관련된 앱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그 구글 번역 API를 활용해서 이런 앱도 개발해 드렸었고요. 그 외에도 NFT 이렇게 NFT 요즘 이제 코인도 있지만 이제 NFT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뜨고 있어서 NFT를 활용한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탈중앙 네,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앱 스토어도 개발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크몽이라고 하는 재능 기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제품 그러니까 뭐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거는 고객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내부 프로젝트를 했던 어, 그 소프트웨어 개발건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게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PCB 아세이 형태, 그러니까 뭐 자동차의 위치 추적이라든지, 뭐 유치원 버스에 대한 위치 추적, 뭐 그리고 요건 이제 북미에서 진행했던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서부와 북부를 횡단하는 이제 물류 업체들이 있는데 물류 업체들의 위치 플러스 이제 블랙박스 기능을 하게끔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렇게 뭐 졸음 감시도 하고 그 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알람하는 뭐 이런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DVR 차량용 DVR 그거 외에도 이제 태블릿도 저희가 락팁이라고 하는 이제 CPU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 세 차례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때 만들었던 뭐 시제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개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양산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테스트라든지 기능 테스트 그리고 앱 같은 경우는 유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까지도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두 다 내부에 이런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품에 따라서 생산처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적절한 생산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 시험 장비들을 이용해서 시험하고 시험 성적표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두서없이 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 30분 만에 예,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요. 조금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회사가 그래서 뭐 하는 회사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출신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연구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했던 역량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객사에 대한 고충, 니즈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발굴하거나 개발해서 생산 공급까지 해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제 그 뭐 다 해준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고객들 보안 문제가 있어서 배포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포하지 않으려고 제가 합니다. 이게 그냥 발표 자료 그냥 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하고를 차별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표 자료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요. 배포하지 않는 걸로 우리 다음서부터 이번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할게. 에, 제가 본근안을 항상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시간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요, 본질 그 하나 보면 딱 느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그 급변하는 신기술을 갖다가 그 기업들이 여차하면 이게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어플리케이션 적용해서 그걸 상품화까지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그런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상품화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순하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엔드오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합칠 수 있는 융합 능력이 뛰어난데 그 부분이 고객들의 니즈를 아주 민감하게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 하지만 어느 부분에도 다 가능하다. 맞죠? 최현철 대표님? 네, 뭐 심지어 저희 소프트웨어 노트북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할 부분은 전번에 제가 긴급하게 만나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요 끝나고 나서 에너지 부분 도로공사에서 개발할 부분에 대한 니즈를 제가 좀 별도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해야 된다. 절대로 혼자 해서는 이게 안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다음 휴머웨어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고요.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거나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병훈 대표님 저 얘기를 해주셨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 개발 범위가 넓으신데 인력이 모두 안에 계시나요? 스타트업이 협력을 할 때 협력 방식, 분배 방식은 음. 네, 저희가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자주 뭔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파적으로 예를 들면 웹 같은 것도 퍼블리싱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 파트너를 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린하게 좀 가볍게 가져가야지 회사도 좀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력을 다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삼성전자에서 그러셨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음. 회사도 직접 가서 보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채팅 또 해주신 두 번째 질문 답을 좀 주시죠. 스타트업이 협력을 원할 때, 협력 방식과 분배 예, 방식.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대화창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어디일까요?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밑에 보면은 채팅을 누르시면 나와요. 밑에 채팅. 화면 공유 옆에 아, 네네, 네, 네. 제가, 네, 이 줌은 좀 낯설어서요. 저희는 다른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스타트업이 협력을 원할 때 협력 방식, 분배 방식. 네. 사실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제품을 협력할 때, 그 제품을 출시해서 뭐 이렇게 그 수익을 양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음. 뭐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하고 협력할 때는 스타트업은 모든 구성원들이 내부에 없기 때문에 개발 영역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대신 저희도 회사를 운영해야 보다 보니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의지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은 받습니다. 스타트 뭔가 이렇게 금형비든 생산에 대한 실비 저희가 돈을 들이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인력을 투자하고 그 상대 거래처는 돈을 투자해서 같이 뭐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이런 적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좀 니즈를 구체화시켜서 문서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강익찬 대표님이 모든 전자기기의 개발이 가능합니까? 진동 관련 기기의 개발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어, 저희가 뭐 사실 그 범주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에 대한 범주를 두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S사에 뭐 가장 얇은 울트라 틴 패널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한 노트북을 만들어 달라. 그럼 사실 저희는 노트북을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홍콩에 있는 저희 파트너사들을 이용해서 노트북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모아가지고 개발하거든요. 이것처럼 내부에서 개발할 수 없는 것들은 외부 파트너들을 저희가 찾아서 선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범주는 뭐 이렇게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뭐 이번에도 한 게 이제 전기 오토바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뭐 작은 제품부터 큰 제품까지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제 뒤에 보면은 오케스트라 보이죠? 네. 보입니까? 여기 지금 지휘자가 우리 최현철 대표예요. 아니, 신제품 개발, 기획, 런칭까지 하는 지휘자 역할을 우리 최현철 대표가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 과찬이시고요. 아니요, 네, 뭐 정확한 저는 표현이 네, 지휘자가 우리 저 기술 논리꾼 한 명 한 명이 전부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저는 맞습니다. 네.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요 개발에 대한 지휘 매니징 능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김한우 대표님이 전기전대성 실리콘에 대해서 네. 얘기 나오셨네요.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질문이 없으시네. 여보세요? 아, 네. 나 운전 중에서 제가 문자를 다 못 적었는데, 네, 그 눈 마사지기를 좀 만들려고 실리콘으로 했었는데, 네, 그때 돌출형으로만 했더니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눌러보는 거를, 눈 주변을 마사지하는 거를. 네, 근데 네, 지금 전기 전도성 실리콘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눈 주변에 이렇게 만들면은, 네. 자극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실리콘 자체가 지금 현재 가, 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드신 겁니까, 그게? 뭐, 저희가 내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요것도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은나노 파우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실리콘보다는 2배 이상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넓은 영역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전기가 통해야 되는 핵심 부위만 하고, 뭐, 이중 사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아, 게 그래. 그러면 좋고요. 한번 찾아뵈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만나뵙고 얘기 나눌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그 전도서 실버는 저희가 뭐 컴파운딩에서 산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다음 김수호 지- 대표님이 얘기를 지- 하셨네요. 질문해도 될까요? 잠깐, 네, 광익산 대표님 좀 조금 있다가요. 예, 김수훈 대표님이 수소차 충전소 건설 관련 센서 안전 시스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저희가 수소차 충전 관련돼서 뭔가 센서 개발해 본 적은 없고요. 그 대신 뭐 이렇게 이제 그 발전소라든지 포항 제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스 누출되는 거에 대한 센서는 가지고 계신데 관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제를 만들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센싱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소싱해 보거나 정보들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센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센서 직접 만드는 우리 김인식 고문님이 잘 만들고 계세요. 그 하드웨어 지금 한 200여 종을 국제적으로 지금 인증받아서 팔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하드웨어 그냥 이용하면 돼요. 자, 우리 네. 강익찬 대표님.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는 이제 한 20년 이상, 한 30년 가까이를 네. 그 제품 개발 설계자들하고 그 제품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고객이 사려는 가격하고 맞지 않으면 팔리지 않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개발해 주시고 기술을 극복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네. 그게 가성비가 맞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만 오직 개발해서 넘겨주는 상황인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제가 엔지니어 때를 못 벗어서 기술 위주로만 좀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외부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고객사가 원하는 MSRP, 공급가를 애초부터 받아서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로 검토를 합니다. 그게 훨씬 접근하는 속도도 빠르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엔지니어들하고 원가 마인드가 완전히 무장되고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야 그게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그거는 잘 진행되던가요? 그렇게 그 고객이 제시한 그 판매가 그러니까 네, 예상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 이하로 해야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원가 기준에 맞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애로사항 크게 없던가요? 잘 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는 더 많은 기능을 넣고 싶고, 가격은 싸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객사를 자주 미팅하는 편이고, 오픈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믿어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요. 네. 네. 처음에 어려움이 많죠. 엔지니어들은요. 예, 처음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들은 맞습니다. 자기 기술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것이 가격하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들어가는 게요. 이게 한 8년 차 하니까 이제 그게 DNA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그리고, 최장용 네, 대표님. 아, 예.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아까 보니까 메디컬 디바이스도 많이 개발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허가는 누가 받는 겁니까? 허가 허가까지도. 고객사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음, NIDS 진행하고 시각장애 이제 뭐 하는 것들은 어쨌든 고객사도 자기가 의료기기 신청을 바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고 예. 컨설팅에 대한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품에 대한 것들을 서포트 드리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의료기기 음, 인증의 대상은 이제 고객사가 드린 거죠. 물론 근데 어, 이제 그 GMP 인증이 되어 있는 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서, 만약 고객사가 GMP 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GMP 시설 있는 업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제안해 드려서, 이렇게, 왜냐면 GMP가 없으면 의료기기 인증을 못 받습니다. 네. 음. 그런 것들도 연결해 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인데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렇게 ODM 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럼 지적재산권은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특허나 이런 것들의 지적재산권은 고객사가 갖고요. 음, GMP 시설이 있는 회사에서는 의료기기 인증서를 갖고, 근데 그 의료기기 인증서 관련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MP 시설을 임대해서 하는 형태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고객사가 의료기기 인증의 대상이 돼서 음, 인증서까지도 고객사가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 네. 어,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두 개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GMP 시설에 대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음, GMP 시설을 임대해서 니네가 받을 건지 뭐 예. 이렇게 네. 그 두 가지가 다 음.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의료기기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갈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달청에 우수 조달 제품이라든가, 네. 혁신 제품이라든가 신청할 경우에, 네. 이 고객사가 만약에 이런 공장이 없다. 지금 그래서 이제 최 대표님 회사를 이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협업 시스템을 갖춰서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조달 등록은 제조사만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협업 시스템을 갖추면 가능도 한데, 네. 그걸 어쨌든 협업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발주하는 고객사가 우수 조달 등록할 경우에, 희망할 경우에 이런 협력업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은 없어서 네. 명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음, 저희와 뭔가 협력을 해서 조달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저희는 음, 많이 봐주려고 예, 있거든요. 예. 네.
저희는 그러면 벤처나라가 예. 여기에는 등록해 본 적 있고요. 학교 장터랑,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좀 연락 드려서 좀 자주 뵙고 싶네요. 예. 아,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오늘 최현철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서 이 오늘 완전히 히트 웨비나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네. 최현철 대표님 지금 파트너라든가 협력업체가 모두 몇 개사 정도가 되나요? 고객 건 빼놓고. 어, 5개권이 뭘까요? 5개. 아, 고객들은 빼놓고 네네.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이 국내외적으로. 파트너사들이요. 예. 파트너사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제조 관련돼 있다 보니까 PCB 인쇄부터 SMT 뭐 환경 시험하는 거랑 제조, 뭐 EMS 업체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막 하드웨어는 뭐 제품 하나 만들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 세네 업체들 뭐 금융 사출이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대충 해서 한 100개사 정도 되는가요? 100개사요. 그 100개사 정도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예. 저희가 제품을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내가 오늘 우리 그 보통 그 뮤직 오케스트라가 한 100인조 되는 부분이 그 비엔나 필이라든가 혹은 베를린 필 하모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웨이브온 오케스트라를 제가 오늘 발견을 했어요. 왜? 100명의 협력사들을 현대 지휘를 하고 있는 지휘자이시니까. 아유, 네. 맞죠? 아유,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과찬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내가 6월 달에 처음 만났는데요. 내가 그 이후로 최현철 대표는 아침마다 4시 되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응? 응. 최현철 대표 4시에 뭐가 삐리리 소리 울리면 내가 기도가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자, 질문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릴게요. 아까 자료 네. 중에서 그 목에 그 패치 형태로 붙여서 그 어떤 자극을 주거나 네. 또는 아까 게르마늄 이야기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게르마늄. 아, 원적외선, 그러니까 게르마늄이 어떻게 그 뭐 농도가 변한다는 그런 그래프를 잠깐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요. 게르, 게, GE. 그게 제가 그냥 스킵하셔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 게르마늄, 게르마늄 이야기가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의미인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게르마늄. 예. 즉, 원적외선 관련 내용이었던 것 근데 같은데. 그 네. 목에 붙여서 어떤 그 저기 이 림프관에 차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조금 전에 지나갔어요. 예, 네. 게르마늄 네. 함유랑 비교. 예, 옥의 함유랑 비교보다 198배 네. 이상. 예, 예. 이게 요거요. 어떤 의미인지 아, 게르마늄이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 밑에, 제가 이거 펜으로, 여기 부분에 대한 실리콘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 실리콘에, 분말이 있습니다.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있는 분말을 컴파운딩해서 고형 사출을 했던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반적인 실리콘에서는 그러니까 원적외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섞는 거죠. 네. 그 세라믹에 있는 세라믹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르마늄 함량이 높은 세라믹을 썼다. 그럼 그 이야기인가요? 그쵸. 그게 이제 분말로 되어 있는 예, 거를 이제 그렇죠. 실리콘에 컴파운딩해서 예, 사출을 예. 해가지고 원래는 음, 그러니까 원적외선이 안 나오는 실리콘을 적외선이 음, 나오는 실리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구나.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서 얘기하고요. 음.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김인식 고문님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되고 아까부터 계속 하시고 싶어 하는데. 네, 그렇죠.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 하신 일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미 선행적인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셔서 내년도 저희 그 부설 연구소를 삼성처럼 종합기술원으로는 그 독립법인이야 되니까 못하고 독립연구법인이니까 못하고 산업기술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은 아니고
종합기술연구소로 이 부설 이 연구소는 연구소라기 하지 원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이 소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양자 센서를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소 센서도 내년도에 그동안 하려니 했다가 게을러서 못했는데 수소 센서도 자체 개발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좀 다양성 있게 또 시대 조류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고 있고요. 방사능에서는 저 세슘 센서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출시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방향성이 금년에 우주농업을 끝내고 내년도에 이제 우주농업 차세대 농업 이 저압 챔버까지 이제 상품화 시키려고 보니까 연구소가 그냥 부설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일과 너무 좀 격에 맞지 않아서 코리아 디지털 종합기술연구소로 연구소 명칭도 좀 바꾸고 좀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최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인적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같이 좀 교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저희들은 이제 하드웨어나 센서 쪽에 강하고 우리 최 대표 쪽은 아무래도 다양성과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하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연구 분야에서 협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제가 어제 어디를 다녀왔냐면 지농이라고 지식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한 40여 명의 그 소프트웨어 R&D만 두고 스마트 농업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회사하고 저희가 이번에 첫 작품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AI 복합환경 농업 제어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코리아 힘으로는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드웨어 플랫폼 하나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에 OS를 탑재하는 그 농업 OS를 탑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첫 작품 내고 어제 시연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최 대표님과 코리아 디지털이 좀 그런 쪽에서 협업을 한다면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서로 한번 만나보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센싱 오케스트라의 김인식 지휘자님께서 우리 웨이브온 오케스트라의 최현철 지휘자님한테 그 긴급 제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부분을 제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최현철 우리 대표는요 지금 보통 2개월씩 밀려져 있는데도 제가 그냥 선방으로 지금 바로 지금 했잖아요. 저는 이 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간 끝나면 제가 바로 하나 과제 지금 던질 거예요. 개발 과제 하나 지금 하는 부분에 또는 대외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따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요청하셨었던 앞으로 부분이요. 단톡방은 가능하면 좀 안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 놓으면 뭐 예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 기술 독립군의 우리 웨비나는 실질적이고 좀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만드는 부분 쪽으로 좀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정예 멤버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회비 안 낸 사람 앞으로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회비도 안 나는데 무슨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마음을 쏟아요. 그렇죠? 회비 안 내신 분들 지금 가슴이 전부 뜨끔뜨끔 할 거야.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그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인성 평가를 할 겁니다. 워크샵으로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되먹지 못하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늪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질의응답으로 제가 할 거예요. 당신은 호기심이 몇 점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대답 안 하면 이제 그다음 나도 같이 이제 관여 안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이들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인성 평가하는 부분에 저는 자료를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난주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서로들 오가는 소통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최원철 웨이브온 오케스트라 지휘자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즐거운 한 해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